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고의 투자 파트너 애널리스트 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어차피 공식처럼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걸 알고 계시면 이 엎치락 뒤치락 거리는 시장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 알게 되실 겁니다. 일단 위에 적어놓은 얘네들 있죠. 얘네들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강세를 보일 만한 테마들입니다. 그래서 전쟁 끝나고 나면 고유가에 지친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고유가에 지친 사람들이 배터리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다시 AI 바람이 불어줄 거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ESS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LNF 같은 경우 1분기 실적이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계속 상승세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2차전지 쪽으로 슬슬 바람이 이동해주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오늘 조금 하락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 자체가 없어요. 에코프로는 계속해서 제가 영상 찍어 드릴 겁니다. 왜? 추천주니까. 이거 계속해서 물고 가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거 분할 매수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빠져버리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건데 시장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매수를 하셔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댓글 보니까 항상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안티들이 나타나기 마련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갑습니다. 관심이잖아요. 안티도 관심 아닙니까? 딴지 걸어주는 사람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전쟁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겁니다. 이거 무조건 이걸로 가요. 대미투자 특별법. 대미투자 특별법으로 반드시 자금이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날아갑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냥 추천을 해도 되는 종목들이에요. 대미투자 특별법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3,000달러 투자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1,500억 달러는 이미 투자처가 만들어졌죠. 어딥니까? 조선 쪽에다가 투자하기로 이미 확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상승세가 나올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는 어딥니까? 두 번째로는 원전입니다. 원전 얘네들 날아갈 수밖에 없죠. 원전 건설 애들. 두산 에너빌리티 당연히 날아갑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많이 힘들어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는데 어차피 과정이에요. 수익으로 향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최근에 대우건설 엄청나게 날아가고 있고 중동 재건 관련으로도 엮입니다. 얘네들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밀고 있는 건데 대미투자 특별법에 LNG는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대미투자 특별법 바람이 불어줄 때 화성밸브 날아가는데 화성밸브 추천주죠. 반드시 날아가고 이거 휴스틸이 들어가 있는데 얘는 관광업체예요. 얘는 지금 아랍 쪽에서 이렇게 호르무즈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사우디 있고 여기 이란 있지 않습니까? 여기로 통과하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막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우디 애들이 요쪽으로 이동해갖고 여기에서 실어 나르고 있거든요. 요거 관 뚫었단 말이에요. 얘네는 오래전부터 이란이 언제 어떤 난리를 칠지 모르니까 여기서 관을 미리 뚫어놨어요. 그리고 다른 아랍 국가들도 관을 뚫는데 관심이 생기면서 관광업체 쪽으로 자금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대미투자 특별법 관련해서 화성밸브 휴스틸 얘네들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성밸브는 저의 추천주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AI의 발전이 계속해서 시장을 잡아먹을 거란 말이에요. AI의 발전에 있어서 이번에 유가가 빵 하고 올라가면서 유가 리스크가 터졌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1월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죠. 민주당이 다시 자리를 잡는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민주당 하면 뭡니까? 그린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다시 그린 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미투자 특별법으로 재생에너지 쪽으로 방향이 당연히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이번에 이 전쟁 상황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좀 시장이 상승해 볼까 할 때는 무조건 메인 테마는 대미투자 특별법입니다. 이거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배터리, 재생에너지, 원전, LNG, 조선 얘네들은 반드시 묶음으로 아예 외워놓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도 됩니다. 전쟁은 장기간 끌고 갈 건 아니니까 말이죠. 그리고 시장을 지금 강타하고 있는 메인 이슈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엔비디아거든요. 엔비디아는 두 가지로 나뉘죠. 소캠 쪽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광통신 쪽으로 나뉩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엔비디아가 이번에 블랙웰이 끝나고 루나 시대로 갑니다 라고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학습형 추론에서 추론형 바뀐단 말이에요. AI가. 그러니까 학습형에서는 블랙웰이었는데 이제 추론형으로 바뀐다 이 얘기예요. 이 추론형으로 가기 위해서 루나를 내놨습니다. 이 루나에 HBM이 들어가는데 HBM이 효과가 덜 나와.
루나를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HBM 다음에 소캠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소캠 관련주들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반도체 쪽에 소캠을 넣어놨습니다. 테크윙이랑 심택이 소캠 관련주예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하나 더 내놨죠. 그게 뭡니까? 6G 광통신. 그러니까 GPU와 사이에 연결하는 것을 구리선으로 연결했었는데 이거를 광통신으로 연결해서 플랫폼을 만든 다음에 여러 기업에다가 공급을 해주겠다. 이게 지금 엔비디아의 원대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광통신주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광통신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폭발적인 성장세가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얘네가 광통신 이후에 6G도 같이 갑니다. 물론 엔비디아가 주축으로 가는 건 아니고 미국의 통신사 중심으로 가는데 미국의 인프라를 엄청나게 깐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위성통신 있죠. 위성통신도 결국 6G 통신으로 가는 거거든요. 스페이스X 상장시켜가지고 뭐 하겠어요. 통신할 거란 말이에요. 그 통신이 6G로 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통신장비 업체들이 날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AI의 발전은 계속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반도체 당연히 날아가죠. 그리고 반도체 사막 MLCC 당연히 들어갑니다. 지금 MLCC 품귀 현상이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막 콘덴서는 당연히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HBM 모자란 상황이고 성능도 제대로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역시 품귀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가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테크윙, 아까 소캠 이야기 해드렸죠. 그리고 이번에 미국이 중동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많이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중동 재건주가 또 탄력을 받는 듯한 느낌이에요. 중동 재건주 중에서는 저는 DLENC 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도 뭐 당연히 들어가겠죠. 얘네들은 다 중동 쪽에서 건설 경험이 있는 녀석들이고요. 그리고 미국이 이번에 전쟁을 하면서 너무 많은 국방비를 썼죠. 미사일 다 썼습니다. 그러니 우크라이나에다가 전달해줄 재료가 없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더 이상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전쟁에 빠르게 종식될 것으로 예상입니다. 지금 뭐 미국에서는 쿠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흐름상 저는 이번 이란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반드시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재건주 당연히 봐야 됩니다. SY 스틸텍이랑 SG 보는 게 좋습니다. SG도 하나 넣을게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많이 삐져 있습니다.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 사태, 이란 사태에서 싸우면서 나토한테 도와달라 그랬어요. 근데 나토가 안 도와준다 그랬거든. 그래서 이번에 뭐 종이 호랑이네 이러면서 나토 탈퇴한다 그랬거든요. 아마 실현할 거예요. 트럼프 성격상 나토 탈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방산주가 미친 듯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전쟁 터지자마자 방산주 좀 날아갔었는데 이 전쟁 끝나도 이제 중동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자기네 재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LIG 넥스원이랑 RF 시스템즈 같이 날아갑니다. 거기에 지금 다시 오늘 시장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시장이 오늘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반등해주는 로봇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로봇 쪽이 너무 등한시 되었구나. 그래서 나 홀로 상승세가 나오는구나. 거기에다가 뭐 옵티머스가 곧 들어간다 그러죠. 그래서 로봇 쪽 새로운 소식이 들리면서 로봇 쪽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예요? 전쟁이 끝났을 경우 상승해 줄 만한 이슈들입니다. 그러면 전쟁이 끝난다는 소식이 들릴 때 빵 튀어주는 녀석, 그리고 전쟁이 격화된다는 소식이 나타날 때 빵 튀어주는 녀석으로 나눠볼게요. 이건 단타 종목들로 보시면 됩니다. 전쟁이 끝난다는 소식에 상승한다는 것은 위와 거의 겹칩니다. 뭐 광통신, 통신장비, 반도체, 건설기계, 그리고 증권. 여기 증권 하나가 추가될 뿐이죠. 단타 종목으로는 얘네들이 괜찮습니다.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광통신 날아가고 반도체 날아갑니다. 여기 우주항공은 뺐어요. 왜냐하면 스페이스X가 이미 S1을 제출했거든요. 그러면 S1 제출 이후에 여러가지 푸닥거리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6월 달에 상장을 하겠죠. 요 기간 동안 들썩들썩 할 겁니다. 그런데 S1 제출 이전에 고점을 뚫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요.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고 거기에 대한 상승세가 이미 나올 만큼 나왔거든요. 추가적으로 더 상승세가 나와줄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데 확신은 안 들어. 그래서 우주항공을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뺐습니다.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서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느낌 들어오면 그때는 우주항공을 넣을 겁니다. 근데 우주항공을 일단은 뺐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격화된다는 소식이 나오면 일단 배가 삥 돌아가야 되죠. 호르무즈 해협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흥하해운 쪽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유가가 고유가 상황으로 가면 당연히 흥구석유 쪽이 계속해서 전통적 강호를 보였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요건 약간 이제 약한 테마들인데 고유가 시대이니만큼 우리나라 정부도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SK 이터닉스, 대명에너지, CS윈드 얘네들이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원유가 안 들어오니까 나프타가 모자라서
플라스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패키지랑 에코바이오가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모습 나타났고요. 이거는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이건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단순하게 한일 사료 하나로 끝나는 내용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2월 28일에 공격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지 않았습니까? 이때가 무슨 기간이냐면 비료를 뿌려야 되는 봄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료를 뿌려야 되는데 비료가 지금 가격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비료가 제대로 뿌려지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올해 추수되는 9월쯤 있죠. 여기 때 식량 가격이 뛰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예전에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투자하고 돈 벌었다라는 얘기들 흔히들 보셨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식량 관련 쪽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나중 일이고 어쨌거나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비료 쪽으로 그렇고 사료 쪽으로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료 관련주 한일 사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동 집안에 전기료가 싸서 여기에서 알루미늄 공장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 알루미늄 공장이 영향을 받으면서 알루미늄 가격이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선알루미늄이 최근에 핫한 기세를 보여주고 있죠. 어때요? 한 번에 쭉 정리를 하니까 시장이 좀 보이죠. 그래서 막 어떻게 해야 돼 저떻게 해야 돼 막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난리 칠 필요가 없어요. 나눠주면 됩니다. 전쟁 상황이 안 좋다. 그러니까 미국장 빠졌다. 그러면 이거 보면 되고요. 미국장 올랐다. 이러면 이거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엎치락 뒤치락 좀 싫고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고 싶다. 그러면 얘네들 2분할이나 3분할 정도로 나눠서 들어가면 돼요. 전 안전하게 3분할 봐드리겠습니다. 좀 고점이다. 뭐 상관없이. 떨어졌다 그러면 오히려 땡큐. 이런 느낌으로 얘네들 보면 됩니다. 이 내용들은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혼자 투자하기 좀 힘들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매매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채널은 이거죠. 그래서 내일 뭐 사면 되는데 이거잖아요. 시초가 공략해서 매일 5%를 먹자 이거거든요. 우리는 대한광통신 53 대한광통신 볼까요? 대한광통신 오늘 시초가 들어갔으면 %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수익이 나요 안 나요?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미국장이 좀 흐지부지 했단 말이에요. 미국장 흐지부지 했으니까 저는 남선알루미늄 추천드렸거든요. 남선알루미늄 어떻게 했어요? 남선알루미늄 오늘 좋았죠. %까지 치고 올라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수익 5% 충분히 낼 수 있어요.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우리 채널과 함께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3일 정도만 지켜봐 주시면 이 채널을 진짜 내가 구독을 해볼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 채널도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